보실게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요. 그래서 아까 다 써놨는데 너네가 먼저인 줄 알고. 자, 가장 기초적인 그래프를 한번 써볼게요. a가 0보다 클 때의 상황에서요. 여기 0,1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가 있습니다. y는 ax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게요. 평행이동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0을 지나는 로그 a의 x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녀석을 함수 이름은 g라고 붙일게요. 자, 알다시피 얘네들은 서로 y는 x에 대해 대칭 관계입니다. 어떤 한쪽을 y는 x 대칭 이동을 하면 다른 쪽이 나오는 구조이죠.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이란 말이에요. 선의 이름은 y는 x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안에 있는 나무를 봐볼까요? 숲 말고. 자, 여기 위에 a라는 점이 있었어요. 자, 걔를 여기다 대칭 이동을 하면 당연히 여기 위에 있겠고요. 걔를 a 다시라고 해볼게요. 자, 이 그림을 필두로 해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f를 평행이동을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자, 이건 어떻게 평행이동한 거죠?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한 거?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렇게 평행이동을 한 겁니다. 그쵸? 자,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이렇게 이동한 녀석에 대한 그 g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자, 얘는 일종의 거울 같은 애인데 얘가 어떤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그 평행 이동을 한 만큼 얘도 이동을 해서 그렇게 또 새로운 커플이 형성되게 되거든요. 어떻게 바뀌나요? 자, y는 x에 대한 대칭, xy가 자리가 바뀐다라는 그 특징에 맞게 이게 xy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네, 첫 번째 사실. 이거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이동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여기 이제 평행 이동을 한 거고요. 자, 첫 번째가 크게 평행 이동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 1-2가 이제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평행 이동은 이처럼 되게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자, 평행 이동을 좀 특별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직선에 나란하게 평행 이동을 할 때. 이게 이제 그 문제에서 되게 소재로 어려운 문제로 진짜 많이 사용된 소재거든요. 작년 9평에도 나왔고 요 29, 30도 요게 핵심입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요겁니다. 자, 직선에 나란하게 평행인 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수 로그 함수에서 이런 식으로 자유로운 평행 이동의 기회를 줬더니 어떤 직선하고 나란하게 그러니까 어떤 직선이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3인 직선이 있었어요.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하라고 했더니 그 평행 이동을 이런 식으로 x는 1만큼 y는 3만큼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하고 나란한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한 겁니다. 얘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네, 그 상황에 대해서 제일 집요하게 봐볼 거예요. 자, 한번 봐보시죠. 자, 이런 상황을 들어볼게요. y는 x하고 이렇게 만나고 있는 어떠한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이 교점이라는 개인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이 교점에 집중해 주세요. 만약에 내가 얘를 x축 방향으로 막 12만큼 평행 이동을 했으면 얘는 더 이상 교점이 아니게 되겠죠. 그쵸? 교점, 야, 담배 하나 피면서 내가 옛날에 왕년엔 교점이었단 말이야. 내가 나가리 됐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평행 이동을 했는데도 여전히 교점의 자리를 지키려면요. 평행 이동은 어떻게 벌어져야 되죠? 직선에 나란하게 평행 이동이 되어야 됩니다. 이 녀석이 평행 이동이 기울기가 1인데 이렇게 3, 3 이렇게 되게 되면요. 직선에 나란하게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네, 여전히 평행 이동이 지나고서도 네, 이 녀석은 교점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직선에 나란하게 평행 이동을 하면 한 줄 요약을 하면은 기하학적
바뀐 상황이 유지가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래서 교점은 이렇습니다. 이걸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교점인 케이스에서는 교점의 지위를 유지한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제 핵심으로 쓰이거든요. 자, 두 번째, 교점이 아닌 점은요. 교점이 아닌 점이 있는데 이 녀석이 밖에 있는 점인데 이렇게 3,3 평에 이동을 해서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요. 그러면은 이거 두 개, 비포 애프터를 연결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르는 거리가 똑같겠죠. 왜냐면 이 두 개 연결한 게 평행하니까요.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의해서요. 네, 수직거리가 똑같을 겁니다. 이게 이제 나인데요. 교점이 아닌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를 연결하면은 그게 길이가 같다라는 성질이 확인이 됩니다. 자, 직선의 나란하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마이너스 대칭 이동할 때 비포하고 애프터를 봐볼까요? 비포하고 애프터를 우리 선대칭 이동의 특징이 뭐예요?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이게 수직 관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y는 x에 대해 대칭인데 얘가 기울기가 1이니까 요거 기울기는 항상 마이너스 1이겠죠? 29번, 30번에 보시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말이 다 들어갔다는 거 확인을 가능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비포하고 애프터를 연결하는 그 점은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역함수. 그 선대칭, 역함수에서의 그 선대칭이 일어났을 때 말이죠. 네,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얘기를 할 게 이겁니다. 내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기울기라는 데이터를 알게 됐을 때요. 그 기울기를 뭘로 활용하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삼각비로 활용을 하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2인 걸 내가 알고 있다. 기울기가 2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서 1대2 대 루트 5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런 것도 다시 상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몇 가지 개념을 정리를 하면 29번, 30번이 굉장히 잘 정리가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29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걸 이제 지우겠습니다. 자, 29번을 보시죠. 자, 곡선 전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L이 5,1에서 만난다. 자, 2x. 할 얘기 있는데 그거 얘기하죠. 자, 첫 번째, 그 로그 함수하고의 어떤 직선하고의 교점이었는데요. 단순하게 문제를 바라보면 지수함수하고의 이제 뭐 교점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그 함수에서 지수함수의 그래프로 넘어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 녀석의 짝꿍을 먼저 알아볼게요. 저 녀석의 역함수는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이 녀석은 로그 2의 x 기준으로 1, 마이너스 1로 평행이동이 이런 패치가 되어 있는 녀석이죠. 그래서 저 패치가 되어 있는 그 짝꿍은요. xy를 바꿔서 요런 녀석이 됩니다. 그리고 요런 녀석의 그 대응되는 점은 1,5일 거예요. 1,5 위에 있는 점인 거 확인이 되시죠? 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1번은 어렵지가 않고 2번이 중요한데 지금 L은 어떤 직선인가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그 5,1을 지나니까 자, 이렇게 생긴 직선이거든요. 근데 내 기억으로는 이제 이거 자체가 별로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 자체를 굳이 몰라도 이제 답이 나오는 문제였는데 자, 그림이 있지 않았나? 없었나? 자, 봐보시죠. 자, 그래서요. 지금 내가 어, 현재까지 진행한 단계가요. 우리 그림을 보면서 얘기해보죠. 처음에 이제 로그 함수 그래프가 있었어요. 2를 지났을 때 2,0을 지나는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저기 증가하는 이러한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5,1이니까 한 이쯤 되겠죠.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제 요런 직선일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요 녀석의 역함수를 구해내서 자, 요게 이제 y는 x인데 역함수를 구해갖고 요 녀석, 그러니까 이 녀석은 어떤 녀석이죠? 이 y는 1을 정근선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약간 살짝 붕 떠있는 녀석이죠. 이렇게 되는 이렇게 비포어와 애프터를 찾아냈어요. 비포어, 애프터를 찾아냈습니다. 얘가 이제 1,5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찾은 상태입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뭘 물어보고 있나요? 아니, 2의 x 플러스 1 말고 2의 x, y는 2의 x 좀 더 아래에 있는 이렇게 돼 있는 녀석, 그 녀석과의 교점을 알고 싶어. 이 파란색 동그라미를 알고 싶어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가장 모든 사고력이 몰빵되는 시간입니다. 해보세요. 지금 여기는 지금 몇이었죠? 1,5로 애프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하얀색 그래프가 파란색으로 가기 위해서는 얘가 2의 x로 가기 위해서는요. 평행 이동이 그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2의 x가 되고요. 얘가 사라지게 되겠죠. 자, 얘가 포인트인데요. 평행 이동이 경로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즉 마이너스 1 기울기에 어떻게? 나란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교점이 지위를 유지해서 여전히 교점이겠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1,5가 평행이동 1, 마이너스 1 일어나서 2,4가 돼서 답이 2거든요. 1번에 2. 네. 자, 근데 이거를 답이 나오는 그 지름길을 다 이제 써갖고 답까지 보여줬고요. 이제 우리는 항상 공부할 때는 얘는 왜 답이 안 되는지, 얘는 왜 답이 됐던 건지, 그런 입체적인 거에서 얘기를 하고 30분을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강조했던 게 평행이동 플러스 직선의 나란하게였거든요. 그러면 기하적인 상황이 유지가 된다. 교점 밖의 그러니까 외부의 점 같은 경우에는 그 비포 애프터를 연결한 선이 그 나란한 선과 평행하게 되겠고, 교점일 경우에는 그 교점이 유지가 된다.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하고 내용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네,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이 평행이동이 만약에 여기서 2의 x승이 되기 위해서 이런 평행이동을 해야 됐었잖아요. 이게 아니라 요런 게 되어야 했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일부러 청개구리처럼. 이럴 때 어떻게 문제가 망가지는지를 봐볼게요. 자, 이런 녀석이 되려면 평행이동이 어떻게 일어나야 되죠? 평행이동이 마이너스 1만 플러스 1만큼 일어난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3만큼 일어나야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직선에 나란하게 이동한 이동은 아니네요. 나란하게 이동한 게 아니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 마이너스 1을 간 게 아니라 마이너스 3을 갔으니까 교점의 지위를 상실해 버릴 겁니다. 그러면은 그 저 하얀색 점이 교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데요. 저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였죠? 직선 L과 그 어떤 다른 그래프가 만나는 거였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 문제에서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인데 요것과의 이제 그래프 교점을 구하는 건데요. 자, 얘를 지나는 점이니까 이제 잠깐만요. 얘가 더 위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2x, 2x 플러스 1에서 플러스 3이면은 근데 뭐 내려간다네. 자,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 점을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주황색 점이요. 근데요, 저 주황색 점을
이 조건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이겁니다. 직선의 기울기에 나란하게 평행이동이 되게 되면 예전의 교점이 지금도 교점이니까 그 교점을 평행이동을 적용시키면은 지금의 교점이니까 지금의 교점을 얘기해 주면 됨. 이걸로 이제 엔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란하게 이동하지 않으면 얘는 이제 쓸모없는 개가 돼버려서 이거를 새로 구하셔야 돼요. 새로 구할 만한 조건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 차이입니다. 포인트가 평행이동을 직선에 나란하게 되었는지가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청개구리 열매를 먹은 거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도 이제 살살 좀 보이듯이 1, 마이너스 1요. 1, 마이너스 1 평행이동 했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이런 거 보셔야 돼요. 네. 짚어줬으니까 다음에는 보이겠죠. 다음에 까먹어도 또 짚으면 보이겠죠. 네. 자, 저런 식으로 나란하게 평행이동한 케이스는 교점이 F터 있어도 교점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네. 이 정도면 이해 가시겠죠? 이 똑같은 내용이 30번에도 쓰이게 됩니다. 이걸 정리 안 하고 가면 이 문제는 자칫하면은 뭐야? 뭐지? 어떻게 규정 어떻게 구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전혀 이제 다른 운도로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내가 이제 계열이란 말로 설명을 해줬는데 이 지수 로그 함수에서도 내가 계열이란 단어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여기서 계열의 정의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배운 이동이 대칭 이동이랑 평행 이동이 두 가지죠. 대칭 평행 이동을 사용해서 겹쳐질 수 있는지에 따라서 같은 계열이라고 잡습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y는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7 요 녀석과요. y는 마이너스 로그 2분의 1의 x 3x 플러스 2. 자, 이렇게 두 녀석을 내가 들어볼게요. 이 두 녀석은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했을 때 서로 겹쳐질 수 있는 관계에 있을까요? Yes or no? 네, 그걸 판단을 해보시죠.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Yes가 된다면 Yes를 빨리 판단하기 위한 판단법은 무엇일까요?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 20초 정도 생각해 보시죠. 잠깐 여러분 생각하실 동안 물 한 잔만 마시고. 정답은 Yes입니다. 잘 믿기지가 않으시죠? 왜 전기 오르지 여기? 아, 아, 아. 정전기 오르네. 자, 정답은 Yes입니다. 자, 왜냐면요. 자, 얘를요. 2의 마이너스 1승으로 여기 플러스를 만들 수 있죠. 얘는 로그 2의 x에다가 로그 2의 3의 플러스 2입니다. 이게 결국은 상수죠. 자, 이 녀석은요. 우리 y는 2의 x를 기준점으로 삼아보죠. 이렇게 만날 수 있는지를 봐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y축으로 7만큼 평행이동을 하고서요. y에다가 마이너스 축, x축 대칭을 하고서요. x축에 대해서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하면 이걸로 도착할 수 있죠. 얘는 이거에 마이너스만큼 평행이동 한 다음에요. y 방향으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거 만날 수 있죠. 그래서 둘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같은 계열은 만날 수 있다는 건데 그 조건이 뭐냐면요. 지수함수 모양에서는 x의 개수가 1인 상태로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뭔가 곱해져 있으면 이렇게 다 아래로 지수 법칙을 내려주셔야 돼요.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붙어 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로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 숫자가 깨끗해야 됩니다. x에 뭐가 곱해져 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여기 뭐가 있으면 다 요로 밑으로 거듭적으로 내려줘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a가 되죠. 그렇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a가 같으면 같은 계열입니다.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하게 되면 그 그래프를 겹쳐지게 만들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래프의 곡률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둔데 A가 다르다? 그럼 평행 이동을 하고 잘 맞춰주더라도 이렇게 엇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녀석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 정리해 보시고요. 자, 저기 30분 봐보죠. 그래서 요게 이제 오늘 가장 메인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저기 의미 있는 문제만 몇 개 이렇게 풀어보는 그런 저거예요. 자, 많은 걸 얘기를 해봤고요. 필요 지나고 일단 문제 텍스트가 많죠. 볼게요. 2분의 1 x 그래프를 평행이동을 이렇게 하고서요. fx를 만들어 줬는데요. y축과 만나는 점 a는 평행이동에 의하여 b로 이동된다. a가 평행이동에 b로 이동된다. 그러니까 2분의 1x에서 스타트를 끊어서요. 어떠한 종류의 평행이동을 하면요. fx가 되는데요. 여기 위에 있었던 어떤 개인 a라는 점이 그 평행이동에 의해서 b로 이동이 된대요. 자, 그래서 b에서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으니까 이 그래프에 만난 점을 C라고 했을 때 뭐 넓이고, 자, 딱 봐서 무슨 말인지 당장 모르겠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림을 보고 다시 얘기해 볼게요. 2분의 1x에서 어떤 평행이동이 그 dp 코드가 딱 적용이 되면 fx가 됩니다. 그 fx에서 이제 a점이 이제 b점으로 되는 거고요. 자, 보이실까요? 어떤 직선과 교점이었던 녀석이 a가, 그러니까 새로운 뉴페이스의 b가 등장한 게 아니라 a가 이동해서 b가 됐다고 합니다. 교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죠. 여러분들 얘기해 보세요. 평행이동이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이 녀석 기울기가 1이니까 x축 방의 평행이동이 m이면 y축 방의 평행이동도 m이라는 거를 저기서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하적인 위치가 보존되었으므로 자, 계속 그런 걸 막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연습하실 때 평행이동을 일부러 x에다가 한 10만 해보세요. 그럼 교점이었던 애는 절대로 이제 교점일 일이 없죠. 그 해고당한 거죠. 근데 이 녀석이 이렇게 일로 갔다라는 거는, 예, 이 녀석의 기울기에 맞게 이동을 했으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이런 깨작질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또 정리를 해보시고요. 자, 첫 번째, x축 방향으로 m, y축 방향 m이었는데 그게 같아서 1로 같은 겁니다. n분의 m. 이걸 첫 번째 파악할 수가 있어요. 교점의 지위를 유지했으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 B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걸 이제 한 게 이제 C랑 만나는 건데요. 네, 이렇게요. 여기가 이렇게 수직인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알 수 있는 게 여기가 이제 M하고 M으로 이동한 거고, 아까 내가 말했죠? 기울기는 삼각비로 활용을 해라. 여기가 2 루트 M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요. 자, 저것만 보고서요. 자, 그 다음이 이제 포인트인데요. 자, 잘 보세요. 그 나란하게가 약간 지금 방금 한 게 나란하게 평행이동의 저기 교점 버전이었거든요. 교점이 아닐 때 버전이 있었죠. 그게 바로 이제 C에서 사용이 됩니다. 방금 A가 B로 이동한 거는 교점인 가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이 C라는 점이 이제 또 나 케이스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보인다라는 거죠. n이 m이랑 똑같죠. 자, 얘는 문제에서 원래 준 어떤 로감수의 그래프인데 로그 2x와 비교를 해보면 m 이렇게 기울기 1에 나란하게 평행 이동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얘를 거꾸로 마이너스 m 이동해서 이렇게 y는 로그 2의 x를 써주면 c가 애프터 c로 이동이 되겠죠. 네. 이동이 된 점이 있을 건데 얘는 이제 저 y는 x 플러스 1과의 교점은 아니니까 이렇게 나란하게 이동해서 평행일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가 주어져 있는데 밑변의 길이가 아는데 높이가 모르는 상황인데 이 높이를요 얘로 대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가 수직이고 여기가 45도예요. 이렇게도 45도예요. 이렇게도 45도예요. 이렇게도 45도예요. 내가 어떤 이렇게 이 점을 0,1이라고 알려진 A라는 점을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꼭 0까지 내려간 그러니까 1만큼 내려간 게 답이긴 한데요. 그걸 아직 모르잖아. 그러니까 눈대중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려가서 그 같은 양만큼 이렇게 된 게 여기 위에 있는 점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0,1이라는 점에서 내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방향으로 평행이동이 일어나야 되니까 x 방향으로 a만큼 가고 y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이 일어났을 때 나오는 a,1-a라는 점이 요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가 이제 어려운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교점의 지위가 유지되는 것까지는 이해가 잘 됐을 거라고 봐요. 두 번째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그 교점이 아닌 외부의 점에서 저런 식으로 나란하게 평행 이동이 되게 되면 이렇게 평행한 두 직선이 나오게 이제 된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건데요. 자, 평행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사이 거리가 이제 일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필요한 거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알고 있으니까 이 높이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 높이를 이제 이렇게 평행 이동해서 얘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이제 포인트인데요. 자, 나란하게 평행 이동을 했고, 자, 이 녀석을 나란하게 평행 이동을 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이득이 뭐죠? 여기는 내가 잘 모르는 m이라는 그 숫자가 식에 있잖아요. 근데 얘를 나란하게 m만큼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m이 사라진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m이 없는 게 우리한테 더 이득이죠. 자, 그래서 m이 없어졌어요. m이 없어졌는데 그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길이를 대신 구할 수 있어요. 분명히 이득을 받습니다. 여기서는 m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구해야 되는 거니까 더 힘들었고요. 알파벳 m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구해야 되는 상황으로 좀 더 상황이 소프트해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단계에서 여기서 어떻게 구하냐는 거죠. 이제 눈대중으로는 여기가 그러니까 실제로 답은 여기가 1,0이 나오긴 하는데 1,0이라는 걸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이제 이해하는 게 제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이 점의 좌표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이 시점이 잡혀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 점의 좌표는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논리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가 이제 요렇게 된 거니까 얘가 수직이죠. 얘가 기울기가 1인 겁니다. 자, 이렇게가 45도죠. 이렇게가 90도 관계를 이루죠. 이렇게 해서 45도죠. 45도죠. 얘도 45도죠. 또 이렇게가 이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A라는 점이 요렇게 평행 이동을 했을 때 어떠한 점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점이 y는 2x 위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동을 해서 이 점이 y는 2x 위에 있어야 되니까 자, 1-a 로그 2의 a.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 눈대중으로 우리 대입을 해볼 수 있잖아요. 1을 대입하면 성립이 되죠. 네. 다시 말해서 이 말을 좀 돌려 말한 겁니다. 이 점의 좌표가 1,0이라는 말을 사실 되게 하고 싶은데 이유를 좀 들고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다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막 M의 좌표도 모르고 C의 좌표 자체에 대한 정보가 200%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얘가 0,1이고 1,0이니까 여기 루트 2잖아. 높이가 루트 2인 거예요. 그래서 곱해주면은 저기 뭐야. 이거 곱하기 요거 나누기 2 하면 루트 2m이 얼마야? 지금 넓이가 6이라는 거니까 그러면 36 m이 6 나오는데 18이 안 나오고 잠깐만요. ABC 넓이가 6 잠깐만요. 자, mn 맞고요. 그래서 여기 저기 1대 루트 2 이거 바본가 봐. m 루트 2죠. 네. m 루트 2니까 높이가 루트 2니까 2m이니까 m이 6 나오죠. 네, 이렇게 됩니다. 구하는 게 뭐냐?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막혔을 때 문제 풀다가 우리 막히는 경우 있잖아요. 시간 죽이게 되잖아요. 그때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그때 구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fx가 뭐예요? y는 2분의 1의 x승이었던 녀석을 n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근데 n이랑 m이랑 똑같으니까 요걸 구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이게 f잖아요. 여기다가 2를 대입하는 게 이제 답인 거거든요. 결국에 내가 m만 알면 되는 거였죠. 근데 m을 알게 된 거잖아요. m에다가 6을 대입하면은 네, 요거 16이고 6이니까 답이 22가 나오게 되거든요. 답입니다. 자, 그래서 m을 알게 된 과정만 한 번만 다시 보고 이 문제를 넘어갈게요. 내가 어떻게 m을 알게 되었느냐. 자, 일단 m하고 n을 파악하는 거는 이제 좀 우리 쉬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포인트인데요. 자, m, 이 녀석의 평행 이동을 보니까 로그 2의 x에 대해서 m, n만큼 평행 이동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인 방향으로 나란하게 평행 이동이 되었던 녀석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기울기가 1인 녀석이 하필이면 얘도 기울기가 1인 거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인 직선에 있는 외부의 점이 이런 식으로 나란하게 평행 이동을 했을 때 어떠한 기하적인 상황이 나오냐고 내가 얘기를 했냐면 이런 상황이 나온다고 했어요. 이거의 비포 애프터를 연결을 하면 이렇게 나란한 평행선이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 길이가 지금 높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필요했던 데이터인데 이 길이를 얘로 대체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얘를 얘로 대체하면서 얻게 되는 이득이 뭐냐면 여기서는 m이라는 숫자를 알아야 됐지만 여기서는 m을 몰라도 구할 수가 있는 거였죠. 그래서 내가 이 길이를 알고 싶은데 이 길이는요. 이 평행 이동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고 피타고라스 쓰면 되니까요. 자, 기울기가 여기가 A만큼 내려갔을 때 얘는 A만큼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거에 부합되면서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되는 게 오로지 A가 1일 때죠. 1만큼 내려가고 1만큼 오른쪽인 거니까 0,1에서 그게 적용이 되는 거는 이제 그 1,0밖에 없으니까 결국 1,0이랑 0,1의 거리가 이 BC의 거리랑 같았던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갖고 이제 높이라는 조건을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 m의 값도 나오게 되고 이 문제가 완성이 되는 준킬러급 정도 되는 문제였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네, 저런 걸 생각해 보면요. 그래서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갖고 장난치는 방식으로 많이 나왔던 걸 여러분들도 이제 경험을 통해서 많이 이제 볼 수 있을 거고요. 나머지 문제는 대체적으로 난이도가 되게 낮거나 그래서 좀 많이 패스가 됐고요. 이제 맨 앞으로 돌아가셔서 지금 몇 개 포인트만 잡고 가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킬러 문제만 집착해갖고 수능 때까지 킬러만 보다가 정작 기본이 되는 쉬운 4점이랑 몇 개 안 되는 쉬운 4점이 더 없어졌잖아요. 이번에 그 국평 나오고서요. 자, 그래서 그, 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 이제 신경을 써야 될 게 비교적 적은 공부량으로 맞출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좀 챙겨가야 됩니다. 킬러를 대비하면서요. 그러니까 킬러 문제가 거의 없다시피 했고 그나마 이제 준킬러보다 윗도는 그런 게 비율이 많아지는 방식이었죠. 그러니까 예전에 수능 시험이 4점짜리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었다면 뭐 노멀 4점, 쉬운 4점, 준킬러, 킬러 있었다면 지금은 약간 요런 느낌이죠. 요런 느낌이요.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결국에 평균값은 둘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평균값 관점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수학을 어느 정도 좀 쳐갖고 이 정도 받았던 학생이 있었어요. 킬러 문제는 다 틀려서 이제 막 1등급을 가까스로 받거나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 학생들은 놀았죠. 나의 세상이 온 거야. 근데 내가 수학 실력이 되게 어려워서 이렇게 해서 겨우 3, 4등급 찍던 학생들이 있어요. 이 학생들은 이제 4점짜리가 많이 날아가기 시작한 거죠. 네, 실제로 이제 이렇습니다. 최상위권 변별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상위권에서는 상위권 정도 되는 학생들이 제일 놀았고요. 중상위권에서 이제 극명하게 갈립니다. 완전 피떡 보는 친구가 있고요. 네, 그런 식으로요. 그리고 오늘 마치기 전에 그거 잠깐 간단히 보여줄게요. 그 대학 내가 100명 중에 몇 등에 들어야 어느 정도 대학에 가는지 그 주요 대학별로
여기 작년 입결이랑 재작년에 그 입결이 100분위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거 한 1, 2분 정도 마치기 전에. 제곱근 문제입니다. 제곱근 문제는 두 가지만 생겼으면 되잖아요. 그 x의 n승을 곱하면 이제 a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이제 x를 a의 n 제곱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걸 혹은 어떻게 읽죠? x를 n 제곱하면 a가 나온다. 다 같은 말이죠. 너와 나의 연결고리, 나와 너의 연결고리 이런 식으로요. 이 녀석의 이름은 제곱수입니다. 제곱해서 나오는 수요. 얘는 제곱근이고요. 뿌리 근자. 제곱해서 나오는 그 근간이 된다. 얘는 n 제곱이 될 것입니다. 제곱의 형제들이죠. 제곱근, 제곱수. 제곱해서 나온 값. 제곱수라는 말은 좀 생소한 이름이긴 한데 우리끼리는 정확해. 없으면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몇이 나오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가 중요한 거고요. 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그것만 중요한 거거든요. 나머지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거는 허수까지 다 싹 다 끌어 모으면 오히려 문제가 단순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x의 7승이 10이 나왔다. 이거는 7승만 보고서 무조건 복소수 범위에서는 7개거든요. 그러니까 복소수의 범위에서는 몇 제곱을 때리면은 그게 곧 제곱근의 개수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는 실수잖아요. 실수 범위 내에서는 간단합니다. 자, n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만 보면 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누구? a가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보면 된다고 했었죠. n이 홀수일 때는 제곱근이 어떻게 나온다냐, 실수 범위 내에서 자기 동족부호 한 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x3승이 1이다. 그럼 이거는 실수 범위에서는 x는 1이고 인수분해하면 나머지는 허근 나오는 거 확인되셨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홀수 거듭 제곱근은요, 자기 동족부호 한 개 실수에서 한 개씩 나옵니다. 짝수일 때는 플러스로 2개 몰빵이었죠. 뿔마 몰빵. 예, 없음.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묻는 문제인데요. 네. 자, 그래서 자, 이 녀석의 세제곱근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세제곱근을 또 해줘야 되는 거야. 실수인 거. 자, 홀수 제곱근이죠. 홀수 제곱근이니까 그냥 12분의 1 요거 플러스 동족부 하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얘는 짝수죠. 짝수면은 이 이제 제곱근 그 p 제곱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가 중요한 거죠. 플러스니까 뿔마루 2개 있는 건데 양수를 선택해 주는 거니까 11을 2,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이 분류가 좀 빨리빨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인 만큼 짧은 시간을 소모해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 가치는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3번. 표현을 조금 저렇게 다채롭게 하는데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페이지 알고 계시죠? 6페이지입니다. 자, 4제곱근 중에서 자, 4제곱근, 8제곱근, 6제곱근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냥 짝수인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짝수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이거 뭔가요? 짝수 제곱근은 제곱수가 뭐이면 되죠? 음수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저렇게 m에 대한 식으로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음수라는 제곱수에 대해서 짝수 제곱근을 물어봤으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실수에서. 이렇게 제곱근 홀짝, 제곱수, 뿔마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돌려한 겁니다. 이 말을 이렇게 돌려한 겁니다. 이거 그러면은 좀 뭐야? 마이너스 1하고 5에 사익공간 나오게 되잖아. 근데 m이 자연수니까 최대값은 4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저기서 이제 3점짜리 문제겠지만 순간 약간 당황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얘는 1하고 64죠? 얘는 이제 2하고 5의 사익 구간이라서 3, 4입니다. 잘 보세요. 그 A의 n제곱근이에요. 자, 얘는 풀마가 중요하고요.
얘는 홀짝이 중요합니다. 1의 세제곱근, 네제곱근 볼게요. 뭔가요? 세제곱근은 동족 하나, 네제곱근은 뿔마 하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1하고 마이너스 1 나오죠. 64의 세제곱근. 숫자가 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홀짝이랑 뿔마가 중요합니다. 플러스의 세제곱근, 그 동족 하나.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저기 뭐야. C? 4개입니다, 원소. 5개입니다. 근데 6번 같은 거 이런 거는 너무 쉬우니까 패스하고요. 그다음에 7번에서 되게 쉬운 건데 되게 쉬운 만큼 잘못된 습관이 좀 나올 수 있는 거 한번 봐볼게요. 자, 뒷페이지 7번인데요. 이 문제의 의미는 어려운 게 정말 1도 없습니다. fn은 n 루트 n이죠. 그 n 루트 n을 다시 저기다 넣는 거니까 n 루트 n 루트 n 루트 n 이렇게 됩니다. 그 녀석이 1보다 큰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대요. 자, 루트가 많아서 여러분들 여기서 무슨 짓 하시냐면요. 시원하게 쿨하게 제곱 드립니다. 제곱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둘 다 양수기 때문에 제곱을 하는 거는 연산에서 잘못된 행동 자체는 아닙니다. 자, 내가 비유하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는 이거의 진리집합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자, 잘 보세요. 오류가 되는 케이스 보여줄게요. 우리가 x가 1보다 큰 걸 찾으려고 할 때요. 이걸 찾아야 된대요. 양변을 제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1보다 크니까 얘 x도 양수로 추정될 수가 있죠. 그래서 양변을 공평하게 제곱했습니다. 자, 이런 연산은 유효한 연산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진행하는 것 자체가 가능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기죠? 얘는 진리집합이 요거였는데요. 얘는 진리집합이 요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수학에서는 그 수학적 진행이 필요 조건으로 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저렇게 진행했다고 해서 틀리지 않아요. 1보다 크니까 제곱해도 1보다 크는 건 맞는 말이죠. 하지만 완벽한 동치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게 루트가 많다고 해서 제곱을 하게 되면 그런 그 불상사를 맞이하게 돼요. 충분히 제곱이 마렵죠? 제곱을 되게 시험에서 이걸 만나게 되면 누구든 제곱을 습관적으로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곱을 굳이 해갖고 풀이를 보여주고요. 제곱을 안 하고서 풀이를 비교를 해서 느껴주게 해줄게요. 그러니까 얘는 제곱을 굳이 안 한 걸 오른쪽에 쓰면은 제곱을 안 하고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되죠? n의 2분의 3승이고요. n의 2분의 3승에다가 2분의 1승 더하니까 n의 4분의 3승이 돼서 n의 4분의 9승 이렇게 됩니다. 이게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얘를 판단을 할 때요. 자, 자연수 얘가 자연수가 되어야 되거든요. n도 자연수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다 2를 넣으면 2의 1승 이상이니까 2부터 되는데요. 근데 걔는 왜 안 돼요? 얘가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그 네, 정수가 아닌 유리 형태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답이 16이거든요. 2의 4승이 되어야 사라져서 얘가 정수가 되니까요. 자연수가 되니까요. 자, 근데 이거를 제곱을 하게 되면요. 한번 봐보시죠. 그래서 제곱하는 김에 내치김에 4승 할게요. 4승 하면은 이제 제곱 먼저 해보죠. 여기에 n의 3승 남고요. 미안합니다. 4승 할게요. 여기는 이제 n의 3승 남아요. n의 9승이 1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뭐라고 답을 써야 되나요? n은 2라고 답을 써야 되잖아요. 이렇게요. n이 2면은 요거 다 되잖아요. n이 자연수면서 얘도 자연수면서 1보다 큰 거 다 맞아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답이 아니죠. 자, vs 요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할 것은 우리가 했던 제곱이란 행위가 혹시 잘못된 건가?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해보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곱. 우리 제곱 많이 써요. 네. 양변을 제곱해갖고 정리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분명히 알아주셔야 될 것은 제곱이 이제 절대값을 제곱하는 상황이 아니고서는 제곱을 하게 되면은 그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바뀐다라는 걸 잊지 말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문제를 구해 나가는 과정이 이 조건에 부합하는 이제 n을 구해 나가는 건데 그 n의 조건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함부로 제곱을 때리시면 이렇게 다른 답을 고를 가능성이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거 별로 어렵진 않지만 금방 풀고서 이게 객관식이었으면은 답 2 찍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라서 얘기를 해봤고요. 그러니까 제곱을 했을 때 진리집합이 바뀐다. 그걸 다시 한 번만 좀 경각심을 갖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8번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잠깐 이제 구평과 연관돼서 맞아 구평에서 지난 시간에 좀 약간 길게 끌다가 마친 것도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맞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벌써 지나서 그게 막 이제 사인 x 반복되는 거 그거 막 절대값 미분 가능 그거였죠. 그럼 그거 얘기 잠깐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절대값을 하고 난 게 이제 미분 가능해지는 건데, 자, 얘가 미분 가능해지는 시나리오가 두 가지라고 했죠. 잠깐 그 얘기 먼저 좀 해볼게요. 하나는 얘가 만약에 그 거기서의 어떤 미분 가능성을 판단하는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0이라면 절대값으로 이렇게 싸잡아 올려졌을 때 여기서 만약에 미분 가능한지, 그러니까 A라는 점에서 F가 이제 0이 나왔다면 F 프라임 A가 이제 존재하고 0이 되면은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절대값의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관통근이 절대값에서 V자는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삼중근 같은 케이스는 절대값을 취하면은 이제 절대값을 했지만 미분 가능성이 보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값에서 가장 시그니처는 이제 이렇게 뾰족한 관통근은 뾰족하게 돼서 절대값에 의해서 미분이 불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삼중근 관통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둥근 선이 돼서 절대값에 의해서도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예 이런 일 자체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아예 그냥 양수에서만 머무는 거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미분 가능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그 기억으로는 그 어떤 한쪽 왼쪽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아마 여기 안에가 이렇게 sin x 이렇게 절대값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테그랄에서 정적분에서 얘는 변화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인테그랄 3을 뭐 1부터 3까지 적분한다는 건 3씩 계속 더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f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f'이었듯이 정적분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요 녀석이거든요. 피적분 함수거든요. 근데 걔가 절대값이어서 항상 양수니까 이 녀석은 증가함수라는 겁니다. 변화량이 항상 양수니까요. 증가함수의 특성상 이렇게 가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서 얘는 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이렇게 싸잡아 올려지니까 여기서 미분계수가 0으로 같아지는 지점이 나와야 되는 것만 됐었다면요.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케이스는 증가함수가 아니라 이렇게 진동하는 녀석이어서요. 무조건 이렇게 1차 형태의 관통근만 나오게 되므로 만약에 0이 된다면 이 녀석이 취할 수 있는 거는 이 두 번째 케이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얘는 만약에 나도 절대값으로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미분계수가 0인 걸 보여주는 방식으로 미분이 가능해질 거야. 가 불가능하다고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내 기억으로 이렇게 코사인 x 그래프가 됐는데 코사인 x 그래프의 특성상 얘네는 무조건 첨점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값으로 싸잡아 올려주면 미분 가능성이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얘는 애초에 다 같이 위아더 월드 양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판단이 이제 조금 길어져 갖고 네, 다시 돌아와 볼게요. 자, 8번. 네, 8번 문제를 가보죠. 그러니까 저기 내가 계속 이제 묻고 싶은 게 그런 지수함수 그래프에서도
내가 애들한테 계속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걸 물어봐요. 얘들아, 이거 우리 배웠니? 이렇게 물어봐요. 배웠니? 지수함수 자체는 배웠는데 그런 식으로 무슨 뭐 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는 구간이 A가 뭐 4부터 6까지다. 그거에 부합하는 그래프의 모양이 정확하게 딱 이렇게 위치해야 된다 하는 그 절차를 우리가 배웠니? 안 배웠어요. 뭐 지수함수는 점근선이 뭐다,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다, 뭐 증가한다 이런 내용 정도만 배웠지 그런 특수한 조건에 부합되는 그래프 모양이 그렇게 된다는 건 우리 안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추론해서 사고력을 발휘해서 추론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교과서에서 나와 있지 않고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렇게 강의라는 시간을 통해서 같이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수능 문제가 전체가 100이라는 양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발휘해야 되는 그 비중이 최소 60에서 70은 된다고 봐요. 나머지는 다 너무 쉬운 짜그라기 문제들이거나 혹은 그런 애들은 공부를 해서 지식화로 정리가 되는 건데 이런 애들에 대해서 정복이 이루어져야 수학 점수가 움직이거든요. 이런 거는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결국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어,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싸우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가 쉬고 있는데 갑자기 괴한으로부터 칼로 피습을 받을 뻔한 위기에 처했는데 마침 옆에 자라 등껍질이 있어요. 방패하고 비슷하니까 그 자라 등껍질로 갑자기 실전 전투에 맞게 방패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모방을 하는 겁니다. 연습 때 이걸로 연습을 해서요. 수능장에서 이 자라 껍데기를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 봤다고 모방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아까 내가 수업 시작에서 강조했던 만큼 그거를 계속 연습하고 반복해야 자라 껍데기를 내가 방패로 쓰는 손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그런 요소가 좀 있어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꺼내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값을 물어볼 때가 있고요. 최대값, 최소값 이런 걸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본다는 건 fn이 어떠한 식으로 딱 한 개밖에 없을 때 물어보나요? 그러니까 내가 숫자 카드를 갖고 있는데 카드를 딱 한 개만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제일 큰 숫자가 뭐게라고 물어보나요? 아니면 카드가 내가 한 20개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큰 숫자가 뭐게라고 물어보나요? 후자잖아요. 최대값, 최소값을 묻는다라는 건 fn의 그 직사각형 넓이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의 식이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거에 부합되는 걸 고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충분한 그 상식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봐볼게요. 어렵진 않아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한 내각 크기가 60도예요. 직각삼각형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그래프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2의 3인승이에요. 근데 자 문제가 이거죠. 한 변의 길이가 요거라고 하는데 얘가 빗변인 건지 밑변인 건지 높이인 건지 모르잖아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대답해 볼까? 저 길이가 어디가 돼야지 이게 가장 큰 삼각형이 되나요? 가장 짧은 변일까요? 중간 변일까요? 가장 긴 변일까요? 간단하게 생각해 볼까? 내가 3이라는 숫자를 어디다가 입력을 해야 가장 큰 삼각형이 되죠? 가장 작은 거에 대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잘 봐봐. 3이 가장 짧은 변이면 얘는 3보단 클 거 아니야. 근데 3을 여기다가 배치시키면 얘는 3보다 작아서 얘도 더 작은 삼각형이 되는 거죠. 이런 게 사고력이에요. 별거 아니긴 한데요. 계속 그러니까 이런 걸 몇 중 몇 겹으로 포장했냐가 우리가 계속 풀어오고 있는 어려운 문제의 공통점 아닙니까? 네, 그쵸? 그래서 여기서도 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언급한 이유도 최대값 최소값 물어봤다? 아, 저렇게 부합되는 상황이 한 개로 특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그 냄새를 미리 맡으시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 장전을 미리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요. 네, 이제 네, 그럼 이제 뭐 엔딩입니다. 길이가 저기 한 변의 길이가 뭔지 몰라요. 빗변도 알려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게 이제 넓이가 최대값이 나오려면 걔를 예로 삼았을 때랑 예로 삼았을 때 두 가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로 생각하시면은 이거보다 작아지겠고, 예로 생각하면은 얘는 이거보다 커지니까 결국 이 길이를 비교했을 때, 아, 가장 짧은 면을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짧은 면이 2의 3의 n승이고, 얘는 루트 3의 2의 3의 n승이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얘를 2의 3의 n승을 하게 되면 더 작은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판단이 필요하길래 문제 자체가 난이도는 어렵지 않지만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그 매운맛들의 단층의 하나에 해당하는 거를 딱 담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서 얘기를 해봤어요. 자, 계속 봐보시죠. 그 다음 10번도 이제 좀 로그의 근본적인 걸 좀 묻고 있는 문제인데, 자, 우리 로그 A의 X에서요, 이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요건 다 쓰실 줄 아시죠? 미치에 대해서는 0보다 큰데 1은 아니다. 이런 요건이 하나 들어가고요. 진수는 0보다 크다. 자, 이렇게 지수식에서는 똑같죠? A가 0보다 큰데 1은 아니다 해서 지수함수가 정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X가 아니라 Y가 0보다 크다. 자, 이렇게 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정의가 됩니다. 근데 이 10번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일단 밑조건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X가 2보다 큰데요. 1이 안 돼야 되니까 3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 1번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 범위는 하얀색으로 표시하면 2보다 큰 것 중에서 3은 아닌 이런 녀석인 거죠. 남은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요건이 뭐죠? 여기 있는 녀석이 보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걸로 보이는 거고 제가 양수여야 돼요.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2번 범위는 x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의 xa의 여기가 마이너스 얘만 a 플러스 a의 a 플러스 3이 음수여야 되는 거고 인수분해가 되니까요. 둘 다 마이너스죠. a하고 a 플러스 3이 나오는데 a 플러스 3이 더 큰 게 자명하죠. 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2번이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요. 1번하고 2번이 또는 관계인가요? 그리고 관계인가요? 둘 중에 하나만 성립해도 되는 게 아니죠. 둘 다 성립해야 되는 그리고 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관계일 때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둘 다 성립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하얀색 안에 있으면서도 노란색 안에 있는 애가 4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4라는 점은 지금 물리학적으로 위치상 여기 위치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노란색이 막 이렇게 있거나 여기는 길이가 1이기 때문에 그렇게 있을 수도 없겠는데요. 딱 4만 낑겨 있어야 되는 겁니다. 4만요. 자, 그러기 위한 그 범위를 또 노란색을 이렇게도 돼보고 저렇게도 돼보고 하는 추론의 과정이 또 들어가게 되죠. 네. 그게 그런 추리? 그 추론을 하는 방법에 내가 디렉션이 뭐라고 했죠? 깨작질이라고 했죠? 깨작질이란 막연한 거를 그냥 지금 A가 실제로 뭐 3보다 큰 게 단정 지어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노란색을 내 무책임하게 그려 넣었죠. 이런 게 깨작질이에요. 이렇게 해 보시는 게 아예 노란색을 안 그려 넣은 것보다 훨씬 더 진행이 잘 됩니다. 그래서 깨작질이 추론의 가장 핵심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노란색과 하얀색 안에 동시에 들어가는 게 4만 있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어떻게? how에 대한 물음에서 우리의 이제 사고력이 가장 많이 소모가 되게 됩니다. 만약에 진짜 그림처럼 되어 있으면 안 될 겁니다. 왜냐면요. 여기 구간의 길이가 3이기 때문에 이렇게 4가 들어가는 순간 자동으로 5도 딸려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 다 이렇게 막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딱 4만 들어가기 위해서. 노란색이 이렇게 걸쳐지게 되면 이렇게 걸쳐서 왼쪽 끝에 4가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5, 6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고요. 이렇게 걸쳐져야 됩니다. 이렇게 걸쳐져서 네, 뭔가 앞에 있는 것들은 빵꾸 때문에 안 들어가고 4만 딱 걸쳐지게 되는 그런 그림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A 값은 이렇게 물어봤죠. 자, 이럴 때 잔머리 굴리는 방법. 객관식이니까 뭐 적당한 거 대입해 봐도 됩니다. 야매 방법으로. 자, 이렇게 된 이상 A가 예를 들어서 2가 된다라고 하면은 답이 나오죠.
2부터 5 사이니까 2하고 3은 빵꾸가 돼서 안 되고요. 4는 빵꾸 피했고요. 5 빵꾸니까 딱 4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2번이 나오긴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객관식이니까 이렇게 야매로 대입해서 적당히 답일 것 같은 거 검증하는 방식으로 한 거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관식이라고 가정했을 때 주관식이면은 또 괜히 이거는 내가 못 놓친 건 없는가 하는 불안감까지 추가가 되는데 그 불안감이 이길 정도로 확실하게 딱 답을 나올 수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요. 자, 네, 결국 그렇게죠. 자, 이런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이거면 되겠네.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눈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오른쪽 걸 고려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이 빠르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왼쪽 거야 되겠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 살펴야 되는 겁니다. 두루 살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우를. 그게 사고력입니다. 그러니까 사고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떤 대상을 그냥 대상이다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 보는 거 얼마나 깐깐하고 머리 아픈 행동인가요? 근데 이게 수학에서는 가장 메인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학 공부 많이 하시고 나중에 이공계 대학 진학하게 되시면 맨날 공부하는 게 약간 이런 거거든요. 전자공학과 아니면 기계공학과 이런 거 가시면요. 네.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하게 되면 사람이 점점 더 좀 성격이 좀 깐깐해집니다. 깐깐해져야지 살아남는 그런 전공이에요. 하여튼 그렇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러면 이게 주관식 관점에서 봐보면요. 이렇게 두게 되면은 이렇게 한번 더 보는 거예요. 깨작질로 이렇게 한번 더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여기 4가 들어가면 여기 하나 더 들어가겠네. 야, 이렇게 오른쪽에 있으면 안 되겠다. 왼쪽에 나올게. 그러면 왼쪽에 나서 만약에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a 플러스 3 일단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4랑 같으면 안 되죠. 그럼 4가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뭐 a가 1보다 커야 되겠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냥 1을 걸릴 수가 있죠. 그럼 a는 보면은 a가 3의 오른쪽에 있으면 안 되니까 a가 3의 왼쪽 3의 왼쪽 3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이제 답이 2가 나오게 되고요. a가 3보다 크게 되면은 네, 안 된다고 했죠. 이렇게 오른쪽에 있으면은 a가 3보다 오른쪽에 있으면은 이 구간의 크기가 3으로 고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2개 이상 들어가게 돼요. 일단 여기서 답이 뭐 특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에 되게 익숙해지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금 제가 오늘 수업한 내용이 다 그 소재는 조금씩 다르지만 좀 일관되잖아요. 두루 살피는 거. 예. 이런 작업을 지금 마지막 남은 한 그 2개월 동안 최대한 그 저판단이 잘 되게끔 그리고 이제 저판단력을 기르려면요 절대 벼락치기로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절대 잠을 줄이거나 잠이 부족하면 제일 안 되는 게 저런 거예요. 우리 되게 피곤하고 컨디션 안 좋은 날에는 일단 생각 깊게 하기 싫잖아요. 만약에 막 기분 다운되고 막 그러게 되면 제일 가장 먼저 마비되는 게 저능력이거든요. 네, 그런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넘어가지고 아니 벌써 로고까지 넘어갔었나요? G3 로고하면서 묶여있구나. 자, 그래서 뒤에 그럼 다음 시간에 로고 뒷부분 좀 마무리해 볼 건데요. 다음 삼각함수까지 좀 달려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러니까 20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쉬워서 제가 할 얘기가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직관적인 거죠. 음. 2의 n승이 밑변이고 n이 높이니까 그냥 단순해요. 텍스트는 많은데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뭔가 고민하거나 두루 살피는 과정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금 이제 수업에서 다루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계산이 정말 모르지 않으신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부터 공부할 때 딱 알맹이만 빼먹으신다면 저런 것들은 좀 걸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죠. 네, 의미가 없잖아요. 두루 살피는 그런 과정이 있는 그런 것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24번이었나? 24번 그래프가 만난다. ABC의 넓이가 2분의 15일 때
그래 요거까지 해보고 맞춰볼게요. 다음 시간에 삼각함수까지 마치게 되고 이번 주 금요일 날에는 뭐 할 거 없으면 4회, 5회 얼른 끝내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자체는 이제 많은데 그 저기 만점 마무리 그래도 EBS 수능 연계 때문에 안 볼 수는 없거든요. 그거 미리 좀 구매를 하세요. 지난주 출시됐거든요. 24학년도 거 9월 6일 날 출시됐어요. 만점 마무리가 아니라 아마 모의고사 3회 정도 되는 걸 거예요. 그렇죠? 다음 시간에 가져와 보세요. 자, 이 문제 가보죠. 그래프와 저기 그래프가 x축에서 점에서 만난다. gx가 3분의 1에 x 플러스 4 이거죠? g 메모해두고 그림만 씁시다. 구하는 게 뭐냐? ABC 넓이 2분의 15. 그 다음에 A가 2분의 P일 때 P 플러스 Q, P분의 Q. C의 좌표가 좀 이렇게 써주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있죠. 요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요. A의 좌표는 어떻게 되죠? 얘하고 이제 저거의 교점이니까요. 네. 몇일 때 0인가요? 마이너스 3일 때 0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3,0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B의 좌표. B가 어떻게 그려지는 녀석이야? Y는 X. 오케이. 그래프를 카메라에 맞추자. 이걸 기준으로. 자, 이게 Y는 X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미안합니다. 되게 문제가 fx가 로그 a의 x-m 다 썼죠 이제? 자, 이렇게 된 겁니다. a가 2의 거듭제곱이 나오는데 그걸 구하면 되는 문제예요. 이건 되게 좀 쉬운 문제였는데 넓이가 2분의 15다. 됐다.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걸 밑변으로 하고 막 이렇게 높이 재볼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럼 높이 구하기 힘들잖아요. 이거는 공통 밑변을 하고 이렇게 높이 재시는 게 좋거든요. 잘 보세요. 얘가 3이잖아요. 높이가 1이잖아요. 얘가 2분의 3이거든요. 넓이가. 그러면은 여기가 2분의 12여야 되죠. 넓이가 2분의 12. 그러니까 6이어야 되거든요. 넓이가. 근데 밑변이 3이잖아요. 그럼 높이가 몇이어야 되니? 4여야 되죠. 자, 기울기를 삼각비로 써라. 기울기를 삼각비로 써라. 그러니까 4 여기 4루트이죠. 그러니까 4,4 지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구하나요? fx가 지나는 점 두 개를 알게 됐죠? 4,4라는 점과 마이너스 3,0이라는 점을 알게 됐으니까 그걸로 두 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4,4라는 점을 지나서 이런 식 나오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3,0이라는 점을 지나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A가 A 영승이 1이니까 M은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8이니까 A의 4승이 8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A는 양수였다는 조건이 있었던 것 같으니까 2에 4분의 3승 나와서 답이 7이 됩니다. A 조건만 확인해 보죠. A 1보다 큰 실수죠? 네, 그래서 요것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아까 제곱근 봤던 거 연습해 볼까요? A가 아무런 조건이 없다면 A는 값이 몇 개인가요? 실수가 2개죠. 복소수에서는 무조건 4개, A는 4개, 4차 방정식 무조건 4개, 복소수 범위에서. 실수 범위 내에서는 짝수의 양수니까 2개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볼게요. 그래서 금요일 날 와서 그 보고 보시는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거 좀 그 트렌디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아까 보여주기로 한 거 보여주고 가볼게요. 지금 구평에서 그 저기 뭐 저기 삼도극이랑 그 여러 가지 좀 저격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평에서 저격에 초점을 맞춘 게 삼도극처럼 이상한 심화 개념으로 문제의 난이도를 킬러 문제를 지나치게 쉽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저격을 했고요. 뭐 다른 거에서도 이런 요소들이 이제 저격이 이제 됐을 수 있습니다.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근데 분명한 건 그렇다고 해서 막 킬러 문제 그러니까 매운맛의 킬러는 없었지만 막 완전 그러니까 일단 계산이 좀 복잡해진 그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삼도분 문제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면 그게 이제 S 프라임 세타로 그 값이 대체가 됐었죠. 문제가 구하는 게 원래는 세타에 대한 연극한이었는데요. 그리고 계산이 복잡했던 이유가 바로 그 매개 변수 미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같은 경우에 어떤 변의 길이를 x라고 두고서 x라는 다른 변수라고 둔 거죠. 세타라는 변수가 있음에도 그래서 그 x라는 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또 이제 뭔가를 구하는데 그 관계식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x에 대해서 이제 저거 x라는 매개 변수에 대한 미분법을 써서 x를 x로 냅두고서 이제 계산을 했었죠. 근데 그 계산이 좀 복잡했을 거예요. 그죠? 이런 방식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구평에서 확인된 게 그 추론 문제에 대한 거는 전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아까 계속 얘기했던 그 로그 함수 그 그래프 그거는 진짜 그 지수함수 그래프 지수함수에 대한 지식은 진짜 1%잖아요. 그 추론에 대해서 내려놓지 않았고 그리고 수열이 너무 쉽게 나왔는데 이번 구평에는 그 2분의 1 뭐 곱하거나 1 더하는 거 그거 나왔잖아요. 그거 너무 많이 나왔던 설정인데 그 수능 완성 4회 대충 보니까 수능 완성 4회도 뭐 AN이 짝수일 때 저기 2분의 1, 뭐 홀수일 때 플러스 이게 똑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 그 연계 확인 문제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제 몇 개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은 다 이게 S 프라임 세타가 아니라 연극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그 문제를 굳이 푼다면 3도극이니까 근데 3도극은 너무 제대로 저격을 당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알아서 스킵을 좀 하시고요. 굳이 안 나올 게 좀 자명하기 때문에 3도극 자체를 어떻게 하는지는 알고는 계셔야겠죠. 혹시나 나중에라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앞으로의 공부를 어떻게 하시냐 이런 추론의 그런 실타래들을 어, 많이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존에 풀었던 문제에서요. 추론했던 문제들요. 그 문제가 복붙으로 나오진 않겠지만 그런 비슷한 작업이 나올 때 여러분들의 기초 체력이 될 것입니다. 또 정리할 만한 거는 그거는 좀 괜찮죠. 이번에 구평에는 그 무한 등비급수 문제가 안 나왔는데 그림 반복되는 게 그것도 꾸준하게 나오는 문제인데 안 나와서 조금 의아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게 문제가 될 만한 유형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요. 등비급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몇 년을 수능을 가르쳐 왔건 올해 수능은 정말 아무도 모르거든요. 내는 사람 마음이에요. 진짜 막 내가 수능을 봤을 때도 그러니까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당연히 막 이렇게 6평에서 테스트 해보고 9평에서 테스트 해보고 가장 적절한 난이도를 낼 것 같은데 수능이 그러니까 6평도 조금 쉽고 9평 많이 쉽고 수능이 제일 쉽고 이랬던 해도 있었고요. 그럼 그런 해를 겪었으니까 이제 안 그러지 않느냐? 근데 그게 좀 너무 랜덤이에요. 랜덤이어서 그런 게 좀 아쉬운 게 있는데 하여튼간 그래서 지금 구평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이번 구평에서 변별력을 기본적으로 평가는 변별력 확보에 성공을 했다는 평가를 받죠. 그러니까 최상위권 변별력은 확보가 안 된 게 팩트고요. 중상위권 이상에 대해서는 그런 엄청 매운맛 킬러가 아닌 방식으로 어떤 복잡한 계산과 그 다음에 그 추론 그리고 중킬러 그 개수 배분 조정으로 결론적으로 이제 뭐 변별력을 확보를 했습니다. 나름 1등급 커트라인이 크게 변화가 없었죠. 막 88, 87 이렇게 찍히니까 미적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경향은 수능에서 똑같이 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이랬기 때문에 '야 킬러 준키를 확실하게 버려둘 등급이야.' 이렇게 진짜 그냥 애국가처럼 다 그렇게 부르고 다녔거든요. 다 똑같이. 그 전략으로 성공이 되는 케이스도 많았어요. 100분위 를 포기를 하고 그냥 1 등급만 턱걸이를 거치고. 근데 인제 요걸 통해서 약간 뭐 아니면 도가 돼 버리죠. 그러니까 사실 더 건강한 시험은 요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변별력이 계층별로 이렇게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깐 그냥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저게 인제 더 통계를 예쁘게 만드는 문제 구성인데 이렇게 된 이상 약간 이거를 넘으면은 약간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요 수준을 넘으면은 갑자기 수학 고수가 되고 한 끗 차로 못 되면은 수학 초보가 돼 버리고 약간 양극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 중상위 바운더 안에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하여튼간 수능이 어떨지. 지금 그거에 대한 지금 방금 내가 언급한 중상위 단계에서의 양극화에 대한 우려는 지금 아무도 얘기를 하진 않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걸러질 사람, 여기서 걸러질 사람, 여기서 걸러질 사람이 이렇게 계층별로 명확한데 지금 이거는 다 학생들도 다 이렇게 깨닫고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약간 요 정도 선의 난이도가 개수가 많아졌다? 그러면은 실력이 여기 있는 애들은 완전 망했어가 될 거고 와, 나 다 맞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게 둘이 실력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작은 바운더 안에서 이렇게 양극화 점수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네. 그런 상황이죠. 조금 더 생각을 더 해볼게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교과 관련 없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있을 만한 그런 자료 한번 봐볼 건데요. 그 어디 있더라? 네, 내 자료에 넣어놨나? 네, 입결 자료입니다. 좀 충격을 받은 게요. 일단 팩트를 말씀드리면은 그 제가 나이가 30대 중반인데 그 저거 뭐야? 저희가 대학 갈 때는 이제 수험생이 7, 80만 정도 됐거든요. 70만 수험생? 아니 그 정도까지 안 했나? 60만 수험생, 6, 70만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고, 예.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30만 수험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절반 이하로 떨어졌는데, 대학에서 받는 주요 대학의 정원이요. 더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요.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예를 들, 제 나이대에 어떤 대학을 간 학생이랑 똑같은 대학을 여러분 나이대에서 가면은 실력이 이 애가 조금 더 어려운 경쟁을 뚫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건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방금 내가 했던 얘기랑 종합을 해보면, 우리 때는, 라떼는 범위가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 지금 수학 공부하시는 거, 수원수도 미적하시잖아요. 그 수원에서 단원이 한 두세 개 빠졌고요. 그리고 수투에서 원래 수투가 놀라지 마세요. 수투가 지금 여러분들 미적분만 들어가잖아요. 그 미적분에다가 공간도형 그 기하 벡터의 공간도형 벡터까지 다 들어갔었거든요. 벡터가 또 나오네. 그리고 공간도형에서 입체도형 타든 막 그 정사형 막 이런 거 다 들어가고 그리고 미적분이 또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량 자체가 많았고 우리는 과학도 4개를 의무로 응시를 해야 됐고요. 툴을 하나 반드시 해야 됐었고 하여튼 그냥 범위가 되게 좁아진 대신에 난이도가 이렇게 어려워져서 그래서 약간 변별력을 확보를 했던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킬러 문제를 없어서 난이도를 평탄하게 만들면은 결국 남는 게 뭐냐? 범위만 줄어든 시험이 된 거예요. 난이도까지 평탄화가 됐으니까. 원래 난이도를 높이고 범위가 좁아진 대신 난이도 높이는 방식으로 그걸 유지를 했는데 그거를 없앴으니까 결국 여러분들은 저희 때와 비교를 해보면 그냥 범위만 줄어든 여러분들한테 이득인지 손해인지 하여튼 그런 시험이 된 거고요. 근데 정원은 늘어난. 자, 잘 보세요. 저희 때의 서울대는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건 있습니다. 자연계열이 그 문과계열? 인문계열보다 인문사회계열보다 더 대학 가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최상위권의 애들이 의대로 다 빠져주기 때문에 최상위권은 안 그래도 그 좁은 애들에 미어터지는 전쟁인데 이 중에 많은 수가 의치한약으로 다 빠져주기 때문에 얘네부터 서울대를 가게 되죠. 그러니까 지방대 의대는 이렇게 좀 이렇게 겸하고요. 그래서 자연 계열에서 3등급 초중반 나오면은 저희 때도 건국대 정도는 갔어요. 그러니까 건동홍 정도는 갔어요. 그래서 3등급 극상이면은
그러니까 2등급에 가까운 3등급이면 막 시립대나 네, 그런 데도 갔습니다. 근데도 이제 한양대나 이제 성균관대 이런 데는 이제 완전히 걸러졌고요. 근데 이제 수험생이 줄고 정원은 점점 늘어나면서 막 숭실대 전설의 7등급 사건 막 이런 것도 나오게 되고 육사사 사건 막 이런 게 막 나오게 되면서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이걸 보고 충격을 먹었던 게 이게 인문 계열인데 우리 자연 봐보면요. 자연계 학과 중에서 자 작년이 이제 23학년도고 재작년에 22학년도죠. 학년도는 그 학번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24학년도 최저가가 88이었던 건 100분이 22%라는 거거든요. 이게 건국대 상위학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카이, 뭐그 설포카, 스카이, 그 다음에 뭐 중경외식, 건동이잖아요. 서울대 최저학과가 이렇게 만난 거예요. 이게 최저학과가. 아무리 최저가라도 이게 108% 서울대가 8% 서울대는 이공계라도 상위 1% 2% 이거였는데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통계가 보셨는데 그 통계는 그 데이터 저걸 잘 봐야 되죠. 이 통계는 뭐 커트라인이 아니고요. 그 입결 통계를 낼 때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상위 100% 70% 컷. 그러니까 어떤 대학에 합격한 1등부터 100등이 있습니다. 얘네 다 합격자예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미달라서 들어온 애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대학의 수준에 찐 맞는 얘네들의 성적을 평균 내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요거보다 더 낮은 애들도 합격이 발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야, 우리도 합격했거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최저가 제일 낮은 과가 있었을 겁니다. 뭐 보통 서울대는 우리 때는 농생명과학대학이 제일 낮았는데 그 최저가에서 상위 70%의 이제 평균 100분위가 88%였다는 걸 보면 여기 안에서도 좀 낮은 애들은 100분위가 이제 상위 13, 14% 됐다라는 거고 얘네들은 아주 넉넉하게 13, 14% 그러니까 예전에였으면은 건국대 정도 갈 친구들이 서울대 합격한 이런 애들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 수치나 내가 본 관점에 어떤 치명적인 오류가 있지 않으면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그게 서울대만 그런 게 아니라 고대 연대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뭐 소위 빵꾸난 학과인데요. 그러니까 작년인가 22학년도가 이상한 게 심리학계가 빵꾸가 났거든요. 이 빵꾸 노려보셔도 괜찮은 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대놓고 빵꾸 나는 거는 그러니까 직업국이라고 불리는 지방거점 국립대 있잖아요. 경북대가요. 저희 윗세대에서는요. 거의 연고대급이었어요. 경북대가.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히는 몰라요. 저희 때도 건동홍 정도까지는 됐거든요. 근데 지금도 주요 학과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주요 학과도 그렇고 마이너 학과는 대놓고 미달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거 지금 어른들한테 말하면은 오 경북대 이 정도 나오거든요. 국립대 자체의 위상이 학비도 싸고 입결도 낮지 않은 그런 효자 학과였어요. 학교였어요. 학교. 근데 지금 이 사단이 났습니다. 이제 뭐 그나마 좀 뭔가 예전하고 변화가 움직임이 크게 없는 게 중앙대? 중앙대는 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한양대도 이 망가졌고요. 그런 게 있다는 게. 그리고 좀 충격이었던 게 아주 인하대가 건동원급은 됐거든요. 근데 인하대가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모르겠는데 4등급 라인 차의 학과가 평균 내더라도 평균은 좀 비슷한데 뭐죠? 학과 평균 최고 학과? 그러니까 학과 평균이 상위 70% 잘라서 100분이 80이면은 이게 3등급 하위 학과 정도 되는 거거든요. 좀 입결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인하대가 그 뭐 인천의 하버드라고 해서 대기업도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저기 소위 어떤 전화기 공학과를 가면은 대기업을 통계가 몇 퍼센트 정도 간다고 나오냐면은 100명을 졸업시키면은 그중에서 한 40명 정도가 대기업에 간다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건 뭐 해마다 다를 수 있고 요즘은 또 사람을 안 뽑으니까 다를 수 있는데 인하대는 그중에서도 되게 많이 가는 학교였거든요. 제 친구도 인하대 나와서 삼성전자 다니고
근데 사실 되게 나아졌어요. 그 괜찮았던 대학이. 충격받았던 게 여대가 여자들만의 경쟁이어서 기본적으로 입결이 진짜 이름으로 알려진 것보다 엄청나게 낮거든요. 이화여대 이러면은 막 서성한급으로 생각하는데 서성한이 아니라 이화여대는 실제로 입결이 이제 건동홍에서 끊긴 적이 많아요. 근데 좀 그렇게 일단 이화여대 다음으로 높은 게 이제 숙명여대인데 어 오히려 여대가 조금 또 여대도 좀 변화가 예전이랑 좀 없어 보이고요. 세종대가 좀 되게 많이 오른 편이고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내 말의 결론은 여러분들 조금만 하시면 또 지금 1등 그러니까 의대를 가는 애들끼리 경쟁은 달라진 게 없다고 봐요. 오히려 더 치열해진 것 같은데 그 이제 스카이라인 이하로 하는 대학은 경쟁이 좀 상당히 소프트해진 감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아직까지 잔류하는 이공계의 문과 침공 현상이 있죠. 2009 교육과정 문이과가 통합이 되기 전에는 국문과 이런 거는 애초에 그 인문사회 계열만 지원 자체가 가능했습니다. 이과생들 지원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근데 22학년도에서 문이과 침공이 상당히 심했죠. 지금 요강이 떠갖고 지금 요강 분석을 이제 추석 때 이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하려고 생각 중인데 저기 22학년도에 제가 입결 말씀드렸죠. 경희대나 이런 거 보시면은 국문과를 보시면은 이제 뭐 미적분 선택하고 과탐 선택한 소위 이과생들이 사회 선택하고 학돈 선택한 문과 학생들이 있으면은 얘네가 갈 대학이잖아요. 근데 합격자의 78%가 이과생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과생들은 대학 가기가 쉬웠어요. 의치 안에서 최상위권을 빨아줘서. 근데 문과 막 유튜브에서 막 쇼츠 V행사 이런 거 나오죠? 자, 저기 서울대 경영 vs 지방의 이건 쇼츠에서 봤는데 이런 또 그러니까 최상위권들이 의대로도 빠지고 문과의 상위권 저렇게 인기학과로도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2학년도까지 그러니까 작년 수능까지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저기 불공평한 식사였어요. 이과생들은 문과의 밥을 먹어도 괜찮았거든요. 요강 자체가 제가 작년 요강도 한번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이거 자료 써서 정리해갖고 그 이후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능 아니 하여튼 예. 얘네는 여기 지원 못함. 그러니까 전자공학과 지원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두드러졌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무슨 짓거리를 해주느냐? 이번엔 많은 대학에서 야, 너 미적 저기 뭐야 학종 선택이야? 사회야? 전자공학과 지원 가능해. 이런 식으로 길을 열어줬는데 절대 졸업 못합니다. 전자공학과 나왔잖아요. 이과를 나와도 미적분을 많이 공부를 해도 어려운 게 전자공학입니다. 졸업 못해요. 자퇴합니다. 전과하고요. 그래서 그 얘기. 그 입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한 번 하고 전환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시 자체를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입시가 잘 분석이 되어 있는 기관이나 뭐 저 같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시라는 영역이 뭐 6교시다라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10만 원이라는 용돈을 아니 30만 원이라는 용돈을 받았습니다. 시험을 잘 볼수록 여러분들은 많은 용돈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30만 원 용돈 받았는데 어떤 학생은 낚여서 저기 그 뭐야 아이팟 프로를 30만 원 주고 하이마트에서 샀어요. 근데 어떤 학생은 10만 원을 주고 금매물 당근마켓에서 똑같은 걸 건진 거예요. 자, 물론 얘가 더 새 거긴 하지만 둘의 품질이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이 학생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훨씬 싸게 샀죠. 정보를 통해서. 입시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내가 분명히 점수를 훨씬 더 쟤보다 더 성의 있는 더 좋은 양질의 점수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나보다 못 본 애가 대학을 잘 갈 정도로 그렇게 완전 막장은 아니고요. 나보다 못 본 애가 나하고 비슷한 대학을 가게 되는 요런 정도의 이벤트는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입시가 필요한 건데요. 가장 가성비 좋게 지원을 하는 거죠. 이런 게 벌어진 이유가 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성균관대 다 똑같은 방식으로 막 국가에서 강압을 한 거야. 똑같은 방식으로 뽑아. 그럼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대학마다 추구하는 학생의 인재상이 달라서 반영 비율이나 가점이나 여러 가지 그렇게 다른 방식의 로직을 부여를 하게 돼요. 그럼 내가 수학을 압도적으로 잘 보면은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지원을 하겠죠.
내가 다른 건 다 잡았는데 수학을 죽 썼어요. 근데 이과예요. 그러면은 혹은 두 과목은 미친 듯이 잘 봤는데 나머지는 다 개 못 봤어요. 그럼 두 과목만 반영해서 가는 대학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름을 많이 들어본 주요 대학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외의 대학에서 이런 대학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을지대학교나 이런 대학들은 그 저기 성남에 있는 대학인데, 그래서 얘네들은 딱 몇 개의 과목만 잘 본 애들이 몰려서 학과 평균이 되게 높습니다. 막 중경외식급으로 높은 경우도 조금 봤었나?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점수를 따시고, 그러니까 내가 그 지방에서 살아도 괜찮다. 그럼 눈이 더 넓어질 수 있는 건데요. 그게 아니라 나는 뭐 경기도권까지는 괜찮아. 그러니까 경기도 안에서도 뭐 인천에 있지만 인하대 아주대에 있는데 수원에 있지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켜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내가 통학할 수 있거나 거기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바운더리 내에서 가장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점수를 봐주는 대학이 어딘지, 그리고 내가 정시를 보게 되면 가나다군 세 개를 쓰게 되는데, 세 개를 쓰게 되는데 그 조합이 있죠. 뭐 상향, 그 왜 이런 용어를 쓰거든요. 상향, 소신, 그 다음에 안정, 그 다음에 하향, 뭐 과도 상향, 과도 하향 이런 게 있는데요. 명확한 뭐 정량적인 기준은 없지만, 그러니까 안정을 쓰면은 거의 붙는다는 얘기고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거기가 어쩌다 보니까 눈치 게임에서 되게 몰리게 되면 별게 아닌 듣보잡대학교의 듣보잡 학교인데 입결이 높게 뜰 수도 있고요.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서 안정을 쓰게 되면 약간 이런 거죠. 내가 그 성적으로 더 좋은 대학에 베팅해 볼 수 있는데 약간 도박적인 요소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보통은 안정 두 개에다가, 근데 이거 다 떨어지면 재수해야 되잖아요. 강제로. 그래서 재수는 할 수 없으니까 소신 하나에다 안정 두 개를 하는 방식으로 많이 하기도 하고요. 소신 두 개에다가 안정 하나 하는 방식으로. 수시를 저기 합격하게 되면 정시 수시 추가 지원을 못 하게 되죠. 그게 이제 납치된다고 표현을 하는데, 어, 그것도 이제 이런 도박의 하나의 이제 성격이 포함이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또 잘 책정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통계임을 빌릴 수가 밖에 없어요. 역사는 반복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능도 이제 뭐 반복이 되는 건데 결국에 결론적으로는 정확한 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어떤 명스타 강사나 유출을 받지 않으면 모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통계를 통해서 어떤 그 신뢰 구간 안에서 이 정도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 정도 입결 컷이 잘리지 않을까?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예. 그래서 입시 분석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데이터를 많이 가고 있는 그런 그랜드 집단에서 갖고 있는 학생들 데이터 가지고, 그래서 내가 준비가 되면은 가상의 수능 점수, 작년 내가 맡았던 학생 중에서 받았던 성적표 같은 거, 저기 컴퓨터 뒤져보면 있을 텐데, 그 점수를 갖고 경기대에 적용하면 경기대 점수가 나오고요. 뭐 인천대에 적용하면 인천대 점수가 나와요. 그리고 그 작년에 인천대에서 몇 점까지 합격을 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블로그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게 이제 입시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대 점수로 670점까지 합격을 했다. 이 학생이 690점이 나왔다. 그러면은 안정으로 지원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작년에 670점까지 합격을 했는데 이 학생이 딱 671점 정도 된다. 이런 거는 이제 소신 지원이 될 수가 있겠죠. 만약 거기가 약간 인기가 없는 뭐 심리학과나 이런 거면은 지원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인기가 있는 학과인데 이상하게 눈치 싸움에서 안 물렸다. 작년엔 요거였지만 넌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번에 뉴스가 떴는데 뭐 생명공학과에 뭐 우리 때 그런 게 있었거든요. 황우석 박사님께서 뭐 저희 줄기세포 발견에 성공을 했다는 이슈가 떠서 생명공학과 입결이 그 엄청나게 올라갔었는데, 그게 이제 사실상 사실무근으로 밝혀져서 그 다음에 이제 추락을 했던 그런 이제 해프닝도 있었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작년 입결을 보면서 점수를 내봐서, 그 점수 내보는 건 그냥 수학 계산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성적표가 수학, 보통은 주요 대학들은 다 표점으로 합니다. 내가 수학이 이제 좀 쉬운 중 정도 되는 시험에서 표점 만점이 135점이고 약간 어려우면 이제 140점대로 올라가는데요. 내가 뭐 수학 표점이 125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2등급, 중상위, 뭐 1등급, 하위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국어도 뭐 154점까지 간 적도 있죠. 불수능에서 22학년도인가 120점 나왔어요. 영어는 따로 점수를 매겨요. 영어는 얘기했죠. 수능에서는 자 수능 영어 100점, 수능 영어 80점이 있습니다. 수학에서 이 점수 차이는 막대한 표준 점수 차이를 불러오거든요. 수능에서는 0.00001 이 정도 불러와요. 왜냐면 얘 1등급이잖아요. 얘 2등급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등급제라는 거에서 한번 이렇게 20점 차이가 크게 상쇄가 되고요. 자, 1등급 몇 점 줄까요? 100점 줘요. 2등급 몇 점 줄까요? 99점 줘요. 그리고 이거 반영 비율 따지면은 소수점 차이로 원점수가 20점의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영어는 그 3등, 2등급 이상이면은 사실상 2등급인데 1등급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애들은 최저 등급 맞추는 애들밖에 없어요. 내가 정시로 갈 건데 영어 점수 1, 2점 올리려고 저거 하는 거는 그냥 하게 되면 영어 저격하는 거니까 문제가 되는데 근데 사실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작년에 그 다른 학원에서 이 얘기했다가 원장님이 날 부르더니 영어 선생님이 그런 말 좀 안 해주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이잖아. 지금 근데 분명한 건 최저를 맞출 때는 가성비가 이렇게 좋은 게 없죠. 그게 사실이긴 한데 근데 또 그런 근데 또 자, 오케이 영어로 옹호하는 발언 하나. 그렇다고 해서 영어를 나발해서 영어가 70점, 60점 이렇게 나오잖아요. 갑자기 점수를 미친놈처럼 깎기 시작해요. 갑자기 1점, 2점 깎다가 막 10몇 점 이렇게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약간 그렇게 좀 약간 꽈락 성격의 그게 있고요. 절대평가니까. 그 다음에 과탐도 표준 점수긴 한데 얘는 환산 표준 점수라서 표준 점수의 매력이 뭐죠? 다른 애들이 못 봤을 때 내가 상대적으로 제본 만큼 점수를 많이 가져가는 건데 요거는 자 내가 1등을 했는데 점수 20점 애들 사이에서 나 혼자 100점으로 1등급을 나온 케이스가 있고 점수가 99점 애들 사이에서 100점으로 1등이 나왔어요. 환산 표준 점수는요. 얘하고 똑같이 봐요. 얘로 똑같이 봐요. 그 가치를. 실제 표준 점수에서는 얘가 더 높거든요. 실제 표준 점수에서는. 환산 표준 점수라고 해서 저기 100분의 1을 가지고 표준 점수의 기존 그 계산 방식이 아니라 그냥 100분의 1을 갖고 그 100분위에 맞는 점수로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상위 1%라 하더라도 다 같이 죽 쓰고 망한 거에서 상위 1%면 표준 점수가 원래는 폭발을 해야 되는데 그냥 1등으로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영향력이 그만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학이 압도적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확실히 한 단계 주는 게 국어, 그거보다 살짝 주는 게 과탐. 이 세 과목으로 대학을 가는 거예요, 정시는. 영어도 망하지만 않으면 한국사는 뭐 저기 4등 한국사는 45점까지 1등급이죠. 50점 만점에 45까지 1등급이죠. 40까지 2등급이죠. 35까지 3등급이잖아요. 30까지 4등급이잖아요. 자, 보통 이과는 4등급까지 다 만점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 말하는 사람 새끼는 가르칠 일은 없어요. 물론 난 한국사는 안 했지만요. 우리 교회 과정들 없어서. 하여튼 근데 결론 수시가 만약에 잘 되셔서 최저를 맞추시는 상황이면은 뭐 현진이 같은 경우는 선호하는 학과가 명확하니까 잠깐 녹화 좀 끄고 선호하는 학과가 명확하니까